자, 이번에는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요. 감사 의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감사 의견이라는 것은 자,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게 되는 어떤 의견을 줘야겠죠. 이걸 저희가 감사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자,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보고서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게 되죠. 즉, 감사 의견이란 회계 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하게 되고요. 감사 의견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 4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나가게 되는데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적정 의견이라는 것은요.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경우에 표명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감사인이 나가서 A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가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니까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다 잘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정 의견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할 때 대부분 잘 작성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자, 이걸 중요성의 관점이라고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적정 의견이 나가는 것은 이 재무제표가 정확했을 때만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자산 규모가 1,000억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요. 이 회사는 자산 규모가 회계사가 봤을 때는 1,000억이 단데 1,000억 1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재무제표에. 자, 그럼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죠. 1,000억짜리 회사가 1,000억 100만 원이 있다고 표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자, 헌데 문제는요. 자, 외부용자가 봤을 때 어떤 회사가 A라고 하는 회사가 자산 규모가 1,000억 100만 원이 있다라고 표기를 했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억 100만 원이 있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1,000억 정도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즉, 이 1,000억짜리 회사에서는요.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오류가 중요한 오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외부용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만한 금액의 오류를 회계사들이 하나하나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확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거예요. 의견 충돌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이렇게 싸우는 유인 자체가 외부용자한테 전혀 상관없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할 때는요. 이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중요성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이 중요성 금액 미만으로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오류가 아니니까 그냥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류 없이 만들어졌다면 그냥 적정 의견을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보시면요. 우리가 딱 재무제표를 봤을 때 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숫자들이 많아요. 즉, 뭐 우리가 보통 콤마가 한 3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억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요. 이 콤마가 뭐 4개, 5개 나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은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애초에 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잘라버리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원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오류가 없다. 즉 중요한 오류는 없고 이제 적정하게 잘 작성됐다라고 됐을 때 감사인들은 적정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한정 의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한정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번 정의부터 읽어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의 위배나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에 중요해서 그 영향이 중요해서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그 정도로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한정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먼저 보고 오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뒷장 잠깐 넘어가서 부적정하고 의견 거절부터 보고 올게요. 자, 부적정 의견부터 보실 텐데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과 기업회계 기준의 위배로 인한 영향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래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오류가 있긴 있는데요. 이 오류가 작지 않은 거예요. 봤더니 오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류 자체가 회사 그 재무제표 전반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적정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어떤 A라는 회사가요. 자기네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룩해 놓은 매출이요. 100억밖에 안 되는데 재무제표에다 만들기로는 150억이라고 수익을 써놓은 거예요. 자, 100억과 150억은 굉장히 큰 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인이 봤을 때 너네 매출 1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50억이라고 썼느냐. 100억으로 다시 해라 라고 했는데 고치질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 당연히 중요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정 의견을 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부적정 의견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오류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그 오류가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정 의견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견 거절이라는 네 번째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의견 거절은 또 정의를 한번 보시면 감사 범위의 제한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충분한 적법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거나 계속 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외부 감사인들이요. 자, 회사에 감사를 하러 딱 나가면 우리가 뭐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압수수색하고 막 컴퓨터 뒤지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감사인들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회사에 가서 재무제표를 받았으면은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된 거예요? 라고 물어본 후에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회사에 요청합니다. 자, 그럼 회사가요. 그 요청된 자료를 갖다 주면 그 백데이터를 충분히 검사하고 그리고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이게 잘 반영됐네, 안 됐네 이런 걸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감사를 나갔는데 회사에서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 숫자가 왜 작성됐는지를 충분한 백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서브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인들은 요 숫자를 검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검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의견 자체를 표명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 의견 거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의견 거절이란 앞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걸 감사 범위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사 범위 제한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못하는 경우에 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모든 재무제표는요. 우리 초반에 외우셨던 것처럼 기업이 5년,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가정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기업이 앞으로 존속할 수 없겠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의견을 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외부용자들은 여기를 믿고 또 어떤 거래를 함으로써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앞으로 존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의견 거절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안 보신 한정 의견 마저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 한정 의견은 뭐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기서 말로 굉장히 좀 어렵게 풀어놨지만 우리 부적정 요소나 의견 거절의 요소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고 어떤 범위에 국한돼서 있는 경우에 한정 의견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딱 봤더니 감사인이 봤더니요. 어떤 부분, 딱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대로 표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A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100억이 있다라고 달아놨어요. 근데 감사인이 보니까 뭐 재고자산이 100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너무 유행이 지나서 앞으로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는 죽어도 자기네 이게 100억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재고자산이라는 거 부분 빼고는 다 괜찮으면 부적정 의견을 줄 수는 없지만 이 국한된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하니까 한정 의견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100억이라고 달아놨는데 이건 100억이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고창고 가서 쭉 봐야 되는데 재고창고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감사 범위에 제한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역시 다른 거 자료는 다 줬으면서 이렇게 일부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못 받은 경우에도 의견 거절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만 오류가 있고 이 부분에만 의견 거절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한정 의견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의견 중에서 하나가 나가게 되고요. 이 4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 보고서를 보실 때 이 회사가 무슨 의견을 받았지? 라는 거를 어떻게 아시냐면요. 어떤 도장 같은 게 찍혀나가지 않아요. 이 문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적정 의견의 예문, 그리고 한정 의견의 예문, 부적정 의견의 예문, 그리고 의견 거절의 예문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적정 의견의 예문부터 보시면요. 보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즉 이거는 감사인이 직접 보고 나서 보고서를 쓴 거니까 이 감사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상계 재무제표가 무슨 주식회사의 X7년도 12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사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즉 이 올해의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적정 의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중요한 부분은 이 빨간색이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즉 큰 오류 없이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 적정하게 잘 작성되고 있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적정 의견을 받았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 이 회사 되게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아, 이 회사 경영성과 되게 양호한 회사인가 보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의미하고는 다르죠. 자, 감사인들이 나가서 봤을 때 적정 의견을 준다라는 건 이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잘 표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장사를 잘했고 올해 성과가 좋고 요걸 평가한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정 의견 같은 경우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우리 빨간 거 중요한 것만 볼게요. 앞에 문단에서 언급한 정보의 누락을 제외하고는, 자, 아까 우리 한정 의견은 어떤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거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최종 의견을 주기 전에 앞에서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앞문단에 언급된 정보 누락을 제외하고는, 자, 빨간색으로 넘어가서 다음 빨간색 문장,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한정 의견이란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데 필요한 감사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즉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일부 부분에 있는 경우에 나가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 재무제표의 일부가 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되지 않아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부적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역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다 보긴 봤는데 일부 부분에 오류가 있지만 회사가 이거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한정 의견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적정 의견이 있어요. 자, 부적정의 예문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부터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부적정을 받은 거죠. 즉, 모든 재무제표 전반에 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즉,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해서 정보 이용자가 그대로 그 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의사결정을 잘못할 확률이 매우 높을 때 제시하게 되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견 거절 예문 보시면요. 보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상황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동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의견을 주질 않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하면 의견 거절이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되세요. 자, 이런 의견 거절은 회사의 장부 기재가 부실하거나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 거부 등의 사유로 감사 범위의 제한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감사 증거 수집을 못하였을 경우에 나가게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회사가 이 회사 자체의 계속 기업 과정 자체에 대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즉 1, 2년 안에 아무래도 회사가 망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도요. 이렇게 의견 거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덧붙여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